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2021년 3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필답형 문제는 총 20회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1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있는 종자를 광에 따라서 호광성, 현광성으로 분류하시오.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주로 봤던 문제들이에요. 예시까지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호광성, 현광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쉽게 기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추가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무관계성까지 세 가지 구분해서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2번. 다음 종자 사진을 보고 식물학적 분류를 쓰시오. 이 종자는요, 고추 종자예요. 그래서 고추는 가지과이기 때문에 가지과라고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다음은 샐러리 종자의 구조입니다. 자주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이 부분은 쉽게 쓰셔야 되고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4번. 화서 문제도 마찬가지죠. 많은 종류의 화서, 책에 자세하게 사진과 구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봐주세요. 자, 5번. 배 가루 깍지벌레 방제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네, 또 나왔습니다.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 여기서 배 가루 깍지벌레를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 사이트 자주 들어가 보세요. 엄청나게 잘 만든 그런 사이트거든요. 과수 클릭하시고 밑으로 가서 배 클릭하셔서 가루 깍지벌레 이제 고르셔야겠죠. 특히나 이제 곤충이니까 해충 검색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해충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가루 깍지벌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미목 가루 깍지벌레과에 속하는데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추후에 식물보호 기사 자격증 취득하실 때 하나하나 다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배 가루 깍지벌레는 연 3회에 발생하고 알 덩어리로 보통 거친 껍질 밑에서 월동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에서는 암컷 성충의 몸 길이가 4mm 내외의 타원형으로 전체가 흰 가루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작은 특징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방제 방법은 겨울을 보낸 알은 주지 등, 그러니까 주 나무의 그런 지지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껍질 밑에 많음으로 이 껍질을 모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각하셔야 된다는 거고, 또 늙은 나무에서는 공동이나 절단구가 많기 때문에 산란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긁어서 페인트 등으로 봉하여 볏짚을 감아서 유인한 다음에 또 소각이 제일 큰 방제 방법 중에 하나네요. 더불어서 여기 월동충을 제거하거나 석회 유황합제를 살포하거나 물리적인 방제를 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입해 주시면 되겠죠? 6번입니다. 우리가 파종에서 보통 이렇게 줄뿌림, 그 다음에 전뿌림, 흩어뿌림, 기계적인 파종, 미세종자 파종 이렇게 우리가 필기 공부하실 때 5가지에 대해서 구분하셨어요. 그 중에서 이번엔 줄뿌림에 대해서 나왔네요. 줄뿌림에 대한 정의를 쓰시는 거예요. 일항을 만들어서 줄지어서 종자를 파종한다. 이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각각의 다른 부분들도 정의를 써주시고 그리고 특히 미세종자 파종 자주 나왔던 문제죠. 작은 종자를 우리가 모래와 미세종자를 몇 대 몇으로 비율을 했는지 그리고 관수 방법도 점용 관수를 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7번입니다. 7번도 자주 나왔던 기출문제죠. 벼의 소집단의 최대 중량과 시료의 최소 중량을 쓰시오 하시면 벼 같은 경우에는 소집단의 최대 중량은 30 그리고 시료의 최소 중량은 770, 700, 100 이렇게 각각의 암기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나왔던 벼와 옥수수는 꼭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8번도 너무 쉬운 문제예요. 100개의 종자를 파종했을 때 20개가 발아있다. 그때 발아율 계산을 쓰시오. 그러면 식과 최종 구할 수 있는 그 계산 답을 각각 다 써주셔야 돼요.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9번이에요. 관행육묘와 비교하여 공정육묘의 장점을 3가지 쓰시오. 공정육묘가 뭐죠? 공장처럼 육묘를 체계적이고 기계화하는 그런 육묘 방법이겠죠? 그때 장점은 기본적인 육묘 방법보다 묘가 균일하고 건실하다. 작업 시간이 단축되고 노동력이 절감된다.
병해충 발생이 없고 전체적인 소질이 좋다 등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거 3가지만 골라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10번이에요. 참 10번은 참 쉽지 않은 문제고 사실 틀리라고 나온 문제라고 생각해요. 안전 저장, long-term storage라고 하는 그 부분에 종자의 최대 수분 함량을 기입하는 건데 사실 저도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고 했으면 되게 이제 숫자가 헷갈릴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암기 문제인데 사실 종자 기사 수준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 기능사까지 내려온 것 같아서 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자, 벼보리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23%, 밀은 16에서 19%, 귀리는 19에서 21%, 옥수수는 20에서 25%, 콩은 14%입니다.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이 종자 자체의 최대 수분 함량까지의 그 범위입니다. 1번이에요. 자큐법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효립 재배할 때 이랑을 어떻게 만드는지 각각 이 4가지에 대해서 필기 공부할 때 공부하셨어요. 효립, 휴파. 효립이라는 말 자체가 이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립 이랑을 만들었는데 그 휴파, 볼록 튀어나온 이 두둑에다 파종하는 게 효립 휴파고요. 효립 구파 같은 경우에는 이랑을 만들었는데 이랑에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아닌 낮은 부분에 이제 고래, 사람들이 보통 지나다니는 그 부분에 파종하는 게 효립 구파입니다. 성유법은 넓게 일반적인 두둑보다 훨씬 넓은 두둑을 만드는 거고요. 평유법은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셔서 여러분만의 용어로 손으로 쓰시고 또 입으로 말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필터 공부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손목도 아프지만 우리가 시험장 가서 너무 떨리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입으로 말해보시고 손으로 쓰시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칭찬해주는 그런 공부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12번. 우리가 용어에 대한 정의 쓰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는데요. 적엽에 대한 서술하시오. 적화 같은 경우에는 작물 재배할 때 우리가 눈을 제거하는 것이고 적엽 같은 경우는 잎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적화, 적엽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과수에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국화재배나 이런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해서 원하는 그 목표하는 부위가 그런 양분이 배분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필수적인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적아, 저격, 이 각각의 용어도 한 번씩 따라 써보시고 입으로 말해보세요. 13번. 수분 측정 시 분쇄기 조건에 대해서 2가지 쓰시오. 여기서의 수분 측정은 종자 수분 측정을 말하는 겁니다. 종자가 있습니다. 이 종자에서 수분이 얼마큼 있는지 측정할 때 이 분쇄기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요. 이 분쇄기 자체가 수분을 흡수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흡수성 물질로 만들어줘야 되고 분쇄되는 동안에 주변 공기로부터 보호돼야 되고요. 분쇄 시 발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고 제시한 분쇄도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수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리고 이 분쇄기 자체 열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항 기억하시면서 이 2가지를 여러분의 편한 그런 용어를 선택하셔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14번입니다. 작물의 가식 시기에 알맞은 것을 동그라미 치시오. 가식이라는 게 뭐죠? 가식은 가짜로 식물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땅, 우리가 목표하는 땅에서 수확할 때까지 기르는 거는 뭐라고 하죠? 정식이라고 하죠. 근데 정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전에 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식과 가식을 2가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식이라고 하는데 이식이 한국말로 하면 옮겨 심는 거죠. 모종을 가지고 원하는 땅에 바로 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가식을 해서 잠깐 동안 우리가 정식하기 전까지 그 생물이 임시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시기인데요. 가식 시기에 대한 알맞은 것을 동그라미 치는 문제입니다. 박화 채소, 수박, 호박 이런 박화 채소들은요. 제1회 가식 시기가 떡잎일 때 박화 채소의 가식 시기고요. 펜지같이 1년 초가 있죠?
우리 이 봄철에 많이 보는 펜지는 저 제1회 가식 시기가 봇잎이 3, 4장일 때 보통 가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가식 시기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진 않았었는데 저도 이 가식 시기를 묻는 문제가 좀 놀랬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실 수 있죠. 15번 미세종자 파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쉬우셨을 거예요. 미세종자를 파종하고 난 후에는 흙덮기, 즉 복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세종자 대부분이 광발화성 종자거든요. 광발화성 종자는 광이 있어야지만 발화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토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흙을 이용해야 되고요. 관수할 때는 이 종자가 굉장히 가볍고 미세하기 때문에 물을 한번 위에서 주시면 다 쏠려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관수하시는 저면 관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16번 과수의 접목의 장점에 3가지 쓰시오. 그동안 삽목의 장점, 삽목의 단점, 접목의 장점, 접목의 단점까지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접목을 왜 하냐, 특히 과수의 접목을 왜 하냐 하면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우리가 접목이라고 하는 거는 2가지 이상의 그런 나무가 필요하겠죠. 보통 위에 있는 부분들을 접수,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을 대목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앞글자 따서 접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수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작물이죠. 그리고 대목은 병해충의 저항성을 튼튼하게 이겨내주는 이렇게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접목을 하게 되면 새로운 품종의 결과 연령, 결과라는 거는 과실이 열매를 맺히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또 신품종을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고 또 기존의 모수의 특성을 보존이 가능하게끔 도와주고요. 또 과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게 자라면 작업자가 이제 과수를 수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수를 좀 작게 기르고 싶을 때 우리가 외화성 대목을 접목하게 되면 굉장히 기존의 그런 자라는 수세보다는 좀 작게 자라기도 합니다. 네, 채소의 접붙이기 실습 과정입니다. 채소에 접목하면은 주로 나왔던 문제들이 이제 맛접 같은 경우가 많이 나왔었어요. 대목의 제조 시에는 어떤 걸 제거해야 되냐면 생장점을 제거해야 됩니다. 생장점. 왜 생장점을 제거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접붙이기 할 때 대목과 그리고 접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뭐였죠? 접수죠. 그렇게 되면은 이 대목에서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대목에 있는 생장점을 제거하셔야 되고 접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대목과 접수의 형성층 부분이 밀착되도록 끼워 맞추셔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작업형을 했을 때 꼭 나왔던 그런 접붙이기 실습을 이론으로 풀었던 내용이에요. 제 블로그 가시면 여기에서 이제 접목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게 많은 접목을 낸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접목에서 주로 우리가 했던 이제 나무에 관련된 거는 쪼개접 이렇게 해서 밑에가 대목이고 위가 접수였던 형성층을 딱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채소 접목 같은 경우에서는 호박과 수박을 맞접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수 접목과 그리고 채소 접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맞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대목의 가운데 이제 생장점을 제거해서 그리고 이 접수와 대목의 이제 형성층을 맞추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시 됐던 내용입니다. 18번 고구마의 더댕이병의 방제 방법을 3가지 쓰시오. 앞에는 이제 해충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면 이번엔 병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사이트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 여기에서 이제 식량작물 가시면 고구마 식량작물이죠. 고구마로 들어가셔서 이번에 병해이니까 바로 나오네요. 더댕이병.
저도 한번 고구마 키우다가 이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이 병원균은 토양 전염성이기 때문에 토양 속에 수년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된 포장에서 사용한 농기구나 감염된 식물체에 제식을 피하셔야 되고, 특히나 저항성 품종을 심거나 가급적 석회, 칼슘이죠. 이런 시용을 피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고구마 키우실 때는 칼륨을 많이 시비하세요. 또한 재배지 토양의 pH를 낮게 유지하시고 다른 작물과 윤작하시고 토양이 건조하지 않게 적절히 관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19번. 순도 분석의 목적을 쓰시오. 순도. 우리가 종자를 분석하실 때 순수하게 그 목표하는 종자만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순도 분석의 목적은 전체적인 종자를 시류라고 해요. 이 시류의 구성 요소인 정립, 이종 종자, 이물을 중량 백분율로 산출하여 소집단 전체의 구성 요소를 추정하고 품종의 동일성과 종자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이게 이제 사실 법적인 정의인데요. 이렇게만 읽어보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자를 채취하셨어요. 그럼 그 종자 중에 목표하는 그 종자는 정립이라고 하고, 다른 종자가 섞였어요. 그럼 그 종자를 이종 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자도 아니고 막 껍질 같은 그런 물질이 이물이라고 해요. 그럼 전체적인 그런 모든 시료 채취한 거를 이제 전체 100으로 100%로 이제 백분율로 산출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이 정립이 얼만큼 있는지 추정하는 게 순도 분석입니다. 또 헷갈리실까봐 이제 순도 분석에 대한 내용도 제 블로그에 연결시켜 드렸어요. 이게 순도 분석의 영어로 purity, 순수하다 이런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더 와닿으실까요? 그래서 정립,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런 종자가 정립이라고 보고요. 다른 종자는 이종 종자, other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이물은 아예 종자도 아니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사실 종자 기사까지 보시면 이 세부적인 용어도 꼭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종자 기사 필답 볼 때도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기능사 수준에서는 순도 분석의 정의까지 물어보고 있네요. 마지막 20번입니다. 계대배양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우리가 필기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조직 배양에 대한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필답의 실기 파트에서는 이 조직 배양 문제가 나왔고, 실제로 우리가 작업용 할 때도 조직 배양을 한 적도 있어요. 이 계대 배양에 대한 용어 자체가 낯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배양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딱 지나가다가 그 엄청나게 괜찮은 식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 우리가 삽목할 수도 있고 접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종자를 받아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급하게 그 생물의 그 한 부위, 생장점인 부위를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그 조각을 식물체의 그 부분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지고 배양시키는 거예요. 그 실험실에서 클린 벤치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계대 배양 중에 하나죠. 배양 식물체가 들어있는 용기와 계대할 배양 용기의 일부를 70% 에탄올로 분무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용어인데요. 70% 에탄올. 이것도 식물 보호 기사에서 주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각각을 소독해서 클린 벤치에 넣는다. 핀셋과 메스는 알코올 램프로 화염 소독하고 거치대에 냉각시킨다. 한 번이라도 이 클린벤치나 이 계대 배양을 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이해가 가실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낯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딸기 조직 배양, 경정 배양할 때 줄기를 이제 배양한 거죠. 그때 있던 사진인데요. 이렇게 실험실 내에서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바이러스 감염 없는 딸기 조직 배양 무병묘 이만주 공급. 이게 딸기의 그 한 생장점인 부위를 조직 배양을 하시면 그 세포 분열이 활발하기 때문에 병이 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배양한 것을 무병묘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급했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클린 벤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세밀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종자기능사 2021년 3회 기출문제였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저도 건강 상태가 사실 좋지는 않은데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불안한 이 마음들을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 마음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